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보통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업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업에서 몇십 년 또 몇백 년을 하던 기업의 경력을 신생 기업들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당연한 인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10여 년 사이에 이런 인식을 깨고도 남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단시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요. 감염병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뛰어오른 예가 되겠죠. 그 이유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업을 만들거나 또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칼레스 테이셰이라 교수가 쓴 책이 바로 이 책,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은요, 커플링을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사슬을 끊는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기업들의 사업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하여서 하나의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사슬을 끊고서 그 중에 하나의 액션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최근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고객이 평소 쇼핑 중에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활동들을 분리하는 식으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TV를 사려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 고객은요, TV를 사려고 결심을 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매장에 가서 TV의 크기나 선명도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 중에 선택을 하겠죠. 이 선택한 것을 구매한 후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TV를 구매하는 고객의 일반적인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 활동들을 분석해보면 매장에서 확인하고 선택한 후 구매하기, 이 세 가지 활동이 이어져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체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련의 체인을 끊어내고요, 이 중 하나의 활동만 부각시키는 것이 디커플링입니다. TV 소비 활동에서 이 매장에 가서 확인하기, 선택하기라는 체인은 그냥 놓아두고요, 구매하기라는 체인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전략이었습니다. 베스트바이라는 미국 최대 가전제품 체인점이 있거든요. 바로 여긴데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그런 체인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여기서 직접 물건들을 보죠. 그렇게 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요,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제공한 물건의 그 바코드나 검색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그것을 꺼내어서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서 결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확인은 베스트바이에서 하되 구매라는 활동만 아마존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이른바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순식간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완전히 혁신적인 신기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기존 소비 활동 중 하나의 체인만 끊어서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선택하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활동까지 전부 구축하려면요, 미국 전역의 매장을 만들고 그것을 마케팅할 자본과 시간이 필요했겠지만요, 그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고요,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물건의 가격을 낮추고 구매를 쉽게 하게 만드는 데 투자함으로써 구매하기라는 체인만 끊어내어 가져왔던 것입니다. 최근 속속 등장하는 혁신 기업들, 그리고 순식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리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디커플링에 의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디커플링 저자의 진단이에요. 자동차 구매와 사용하기라는 여기에서 사용하기만을 분리해낸 것이 공유차 업체고요. 영화관에 가거나 비디오 대여 등을 통해 영화를 보는 일련의 행위에서 영화 보기만을 분리해낸 것이 넷플릭스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기존 기업의 대응 역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이어서 붙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때문에 망할 지경에 이른 베스트바이는요, 아마존과 같은 저가 전략을 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의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팔수록 적자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전을 하다가 베스트바이 역시 디커플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체험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고객들이 와서 가전제품을 눈으로 보고 직접 비교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벌까요? 비용은요, 바로 이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전자회사들에게 받는 거예요.
가령 삼성전자에 쇼잉을 해주는 비용을 따로 받아서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특별 판매대를 만들어서 매장에서 확 튀게 해주는 거죠. 어차피 전자회사 입장에서는요, 베스트바이에서 사나 아마존에서 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베스트바이에서 밀어주는 제품이 판매가 잘 일어나게 되니까 전자회사들은 베스트바이의 쇼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스트바이의 중요한 수익원은 바로 이렇게 전자회사에서 직접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디커플링해서 가져간 구매하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자신들에게 원래 남아있던 매장에 방문하고 선택하기라는 체인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베스트바이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베스트바이 역시 디커플링한 셈이 된 것입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10여 년간 뛰어난 성장을 보여준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개념에서는요, 파괴적 혁신을 이룩하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기술로 인한 제품의 성능 향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디커플링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객의 소비 활동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디커플링은요, 너무 기술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객에 집중해서 고객의 소비 활동 중에 한 부분을 디커플링 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커플링의 핵심 개념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디커플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요. 2장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이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디커플링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사업을 구상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의 이야기들이 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짧은 영상으로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디커플링의 큰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경영서 중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책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구상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탈레스 테이셰이라의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커플링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청 뒤에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디커플링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